뭐 제가 뭐 아주 뭐 특별한 상담을 해드린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.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어떤 대출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돼요. 이게 내가 대출이 될까? 뭐 신청했다가 부결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, 과연 내가 이 대출하는 게 맞는 건가? 과연 내가 이 대출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가? 라고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데,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향을 정해드리는 게 제 이제 어떤 뭐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? 이제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될지 이제 뭐 대출을 매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받는데 뭐 계속해서 정부 규제는 계속해서 생기지 맨날 규정은 바뀌지 뭐 규정 바뀐 것만 해도 한 2, 3개월에 한 번씩 뭐 바뀌었었는데 그거 막 보기도 힘들어요. 저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대출도 물론 이제 싸게 받고 많이 받는 게 좋지만 방향, 내가 이 대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괜히 이 방향으로 갔다가 괜히 시간만 허비하고 힘 빠지고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내가 대출이 일주일 뒤에 필요한데 일주일 뒤에 맞추려면은 이 대출로 잘못 알아봤다가 이 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여기 거기 아닌가요? 저기 어디지? 덕은 지구 아닌가요? 거기 1억 3천 들어가는데 당첨이 가지고 있는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. 집담보로 대출을 해서 계약금 중도금 내야 할지 신용대출을 해야 될지 지금 신용대출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. 만약에 내가 집이 한 채 있다. 그 집을 팔고 내가 저 중도금 다 치르고 잔금 치르고 여기 입주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치고 6개월 내 집을 팔면 되는 거니까 집은 계속 거의 뭐 그 건설하는데 2년 정도 걸리니까 거의 2년 6개월 동안 집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신용대출 하지 마시고요. 내가 갖고 있는 집에서 그 대출을 받으세요. 그 후순위 대출을 받으면은 그 추가 약정서를 안 써도 돼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권마다 약간 틀린데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대출은 그 주택금지 추가 약정서를 쓰면서 대출을 하는데 그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기업 대출을 하면 뭐 집을 사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세대원 이렇게 주택 보유 조사도 안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주택 구입을 하면은 뭐 대출을 갚는다라는 그런 이런 약정서 안 써요. 그러니까 신용대출로 한번 알아보시고 신용대출이 좀 버겁다라고 하면은 네,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대출 뽑아서 저쪽에 그 분양 계약금 넣고 중도금 대출이야 뭐 그냥 그 뭐 누구나 다 나오니까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뭐 소득 증빙 같은 거 안 따집니다. 안 따지고 그냥 신용만 괜찮으면 돼요. 그 보증서 끊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증서만 끊기면 그냥 중도금 대출 됩니다. 그 중도금 대출 그냥 계속 이자만 내다가 잔금 대출 전환 때 뭐 그때 이제 시세가 좀 오르면은 뭐 좀 이렇게 집을 팔아서 해도 되는 거고 천천히 갚는 것에 동의합니다. 예. 주택담보대출은 최대한 길게 잡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. 네. 짧게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뭐 10년, 15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물론 이제 소득이 받쳐주고 왜냐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데 대출을 빨리 갚아 나가면 좋죠. 근데 제가 볼 땐 이왕이면은 좀 길게 잡고 또 중도 상환해도 되니까요. 내가 목돈이 생기면 중도 상환을 해도 되니까. 근데 중도 상환하는 시점이 3년 전이냐, 3년 후냐,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어쨌든 길게 잡으셔도 돼요. 그리고 중도 페널티가 3년 지나면 없어지니까 또 다른 데로 또 갈아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명재님, 반갑습니다. 등기 전에도, 네,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은,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로 보면 돼요. 하나는 그 잔금 치르는 시점에 나가는 대출.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보통 주담대 신청하지 않습니까? 주담대 신청을 하면 그 은행에 대출이 나오는 날 잔금날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잔금일이다. 그러면은 1월 1일 날 은행에 대출 나가는 거 확인하고 아파트로 그 잔금 추가 대출 나가는 거예요. 예, 그 주택 구입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아니고 그냥 신용 대출을 잡힙니다. 전산상에.
전산상의 신용대출로 잡히고 잔금 치르는 날 동시에, 동시는 아니고 은행 대출 나가고 바로 나갑니다.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나무님 그냥 1억입니다. 1년에 1억씩입니다.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 주택당 1억씩입니다. 최대 한도가.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따져서 1억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. 왜냐면 LTV하고 DTI 따져서 최대가, 예를 들어서 뭐 LTV 맞춰서 한도가 뭐 2억이 나왔다. 그래도 그냥 1억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. 테린테린님, 만일 처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주담대 3년 제한이 유일한 페널티인가요? 신용등급 강등, 1금융, 은행 통장 이용,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냥 규정상에는 그냥 3년간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대출이 금지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저기 기록에 올라가겠죠. 뭐 은행 통장이 뭐 정지된다거나 뭐 압류된다거나 뭐 그런 건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. 네, 이명재님 잔금 대출할 때 몇 천 정도는 가능합니다.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. 많이 받는 것도 네, 제일 베스트입니다. 그냥 한 뭐 2, 3천 정도, 3, 4천 정도, 이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원리금이 나오더라도 한, 한 달에 한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그 정도 나올 거예요. 이자가 높아요, 그 아파트론 대출은. 이금융권에서 하는 건데 아주 기발하게 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. 지금 어떤 목적으로 대출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. 구입 목적인지 아니면 갖고 계시는 건지. 이게 용도의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. 내가 주택 구입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인지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인지 아니면은 뭐 대환 대출인지 이런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. 투자 목적이요. 예. 투자 목적이면 이제 구입을 하는 거네요. 네. 구입을 하는 거면은 이 구입을 하는 대출은요. 사업자가 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직장 근로소득이 증빙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증빙을 하시면 되고 뭐 굳이 뭐 신규 사업자를 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. 예전에는 그 이제 신규 사업자를 많이 내서 뭐 법인 대출이니 기업 대출로 해서 주택 구매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불과 한 1년 정도 됐나? 한 몇 개월 정도 또 그 워낙 이제 정부에서 그게 주택 구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임대사업자 그리고 이제 뭐 법인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지금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사업자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사업자가 있어도 뭐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. 나무님 한 번 더, 네, A주택 구입 3개월 후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A주택 구입 시 받았던 대출을 대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? 네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네. 지금 그리고 질문 잘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내가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추가약정에 걸려 있는 분들, 추가약정에 걸려 있어서 지금 뭐 주택 구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분들 그 후순위 그 사업자금 기업 대출로 해갖고 그거 밀어버리세요. 그냥 밀어버리고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은 거 갚아버리면 추가약정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시면 되니까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기업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가 약정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사업 자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금 용도는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못 건드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업 자금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가 그 사업 자금으로 좀 이렇게 뭐 운영 자금 뭐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은 뭐 물건도 받아야 되고 예? 뭐 물건을 받아야지 무슨 뭐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? 그런 게 다 이제 사업 운영 자금이거든요. 이런 대출까지 막아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그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?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그 기업 대출. 예, 곽지현님, 그 배우자님 앞으로
대출이 있어도 채무자가 각지원님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분의 채무까지 조사하진 않습니다. 그냥 배우자분의 주택 보유 확인만 하는 거예요. 주택 보유 조회, 국토부 조회, 홈스 조회라고 있거든요. 그걸로 이제 주택이 있는지 분양권, 입주권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조사하는 거지. 대출은 상관없습니다.